어느 날부터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아침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나를 스스로 소진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성찰하다가 본인을 검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건부가 너무 많아요. 사회에, 개인에, 남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전부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아침이 부담스럽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매일이 힘겹기만 합니다. 여러 좋은 말씀도 찾아보고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사실 내 진심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 하는데 억지로 삶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매일이 괴롭습니다. 저도 편안한 아침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어디 계실까요? 오늘 누구랑 오셨을까요? 저 오늘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엄마? 네. 친엄마? 네. 친엄마하고 오셨답니다. 옆에서 여기서 보기에는 약간 언니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좀 예쁘셔서. 아, 선생님은 아빠를 닮으셨나요? 네. 엄마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딸이? 네. 따님은 이런 지는 좀 얼마나 되셨어요? 되게 좀 오래 됐는데 음. 지금까지 계속 살면서 엑셀만 밟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딱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라서. 근데 이게 이유가 없이 갑자기 딱 힘든 마음이 드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절대 이유는 없지 않을 테고 선생님이 책임감이 많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하거나 착하거나 본인이 좀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할 일을 잘 마치거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기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다면 복채. 어머니는 따님이 그런 성향인 줄 알고 있었고 우리 따님은 본인이 이런 성향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20대 때 되게 뭔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계속 좌절되고 잘 안 되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이거를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못하는 게 있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다라는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삶에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해서 꼭 내일을 살아야 될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스스로 소진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단 선생님은 똑똑하고 감성이 풍부하고 인지 능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30쯤 나이에 그냥 레깅스 사서 클럽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후 막 나는 솔로다 보면서 막 우후 근데 선생님은 계속 선생님을 성찰하거든요. 근데 성찰하다가 본인을 검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찰은 뭐냐? 중간중간 자기를 돌아보면 성찰이에요. 따뜻한 시선으로. 그럼 검열은 뭐겠어요? 너무 자주, 너무 예민하게 따뜻한 시선 없이 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검열. 보통의 사람들이 센티미터로 이렇게 볼 때 우리 여성분은 밀리미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자, 봐봐요. 제가 저라고 생각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나랑 비슷한 친구로서도 대화하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는 인간의 존재를 너무 자기의 어떤 그
쓸모로 입증하려고 하는 사고가 지금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결론에 이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되게 쓸만한 어떤 분야에 쓸만한 인간, 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쓸만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 언어에 의해서 많이 자라요. 엄마 말 잘 들어서 좋다. 선생님 말 잘 들어서 좋다. 착해서 좋다. 애 같지 않고 꾸준하게 이런 걸 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계속 뭐 해서 좋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밥 잘 먹어서 좋다. 그 자기는 배가 불러. 근데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아요? 더 먹어야 어른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나는 그만 먹고 싶었어. 근데 밥 잘 먹으니까 좋다고 하고 칭찬도 하고 돈도 더 주고 사랑의 눈길로 봐주고 착하니까 좋다고 하고 말 잘 들어서 좋다고 하고 우리는 전부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수용한다는 거거든요. 네가 있어서 기쁘다는 느낌이에요. 너의 존재가 있어서. 그게 다 조건부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나이 먹으면서 그게 뭐가 돼요? 쓸만한 인간이 되는 거. 사회에, 개인에, 가정에, 남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저도 우리 여성분도 그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느 날 이제 쓸만하지 못해요. 은퇴도 했어. 강연도 못해.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도 시도해봤지만 다 거절당했어. 그럼 난 쓸모가 없잖아요. 밥 먹는 것도 아까운 것 같아. 잉여인간이야. 그러니까 감정이 우울해져. 우울해지니까 일은 더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 걱정할까 봐 또 막 엄마 나 괜찮아 막 이러다가 또 혼자 있을 땐 그러다가 또 모임에 가가지고 막 또 밝은 척하고 막 나중엔 그러니까 모임도 가기 싫고 혼자만 있고 싶고 그 머리는 똑똑하니까 또 섬세하니까 나를 또 계속 검열하고 아휴 근데 전에 내가 비전을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내 이게 또 성에 차지도 않아. 그리고 나보다 못했던 애들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잘 퍼포먼스도 내고. 근데 나는 내 자존심에 비해서 내 비전에 비해서 내 노력에 비해서 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1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성과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되면 그 심정들을 공통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냥 내 딸이 세상에 있는 존재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딸이 뭘 잘해서 세상에 대단한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언젠가는 따님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우리를 너무 우리의 성과로, 우리의 상처로, 우리의 영혼의 값어치의 무게를 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국 사회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때로는 부모님도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제 말이 믿어지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데 지금 선생님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저랑 비슷하니까 알지. 사실 교수님 제가 대학생 때 교수님 강의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저 그 대학생 때 사귀었다고 하는 줄 알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학생 서울여대 나왔나요? 네, 서울여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강연할 그 시기에 학교를 다닌 거예요? 저는 이제 종교가 다르지만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제 그 교수님 강의를 우연히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린 나이여서 그냥 막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막 그때는 그런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데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유튜브에서도 음. 교수님 강의가 뜨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고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힘을 받아서 잘 컸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유, 왔습니다. 감사해요. 그때 대학생 때 봤던 저랑 지금 저는 10년 넘었죠? 한 13년, 12년 13년. 저 좀 변했어요? 모발 이식 했는데? 3번이나 했는데. 13년 동안 정말 잘하길 생각했던 건 모발 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선택, 모발 이식 필수. 모발 이식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건실하게 커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현재 집에서 재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공부.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월부터는 운전면허 취득하려고 학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그러면 학생이세요? 아니면은 졸업하고 취직 준비 중이세요? 이직 준비생이세요? 지금 재택 업무 알바로 집에서 계속 하면서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 이직 어떤 거? IT 업계로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집에서 그 재택 업무 하고 있는 일이 마케팅이랑 관련 있는 일이라서 마케팅 공부를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올해 나이가 26이요. 26.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기력과 연관되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띄었는데 열심히 같아요. 열심히. 사람들이 강연을 갈 때 저를 소개하시잖아요. 사회자분이 보통. 그러면은 정말 그분은 제가 조금 얄미운 분들이 있어요.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너무 바쁘신데 우리 이 지역까지 찾아와 주신 김창호 강사님을 소개합니다라고 하거나 비용이 안 맞는데 우리 지역까지 찾아와 주신 우리 김창호 강사님을 소개한다라고 할 때 저는 정말 그분 주댕이를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나가면서 그분 주댕이 한 대 때리고 나가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치하할 때 쓰는 문맥이나 문구 자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거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우리가 굳이 시간과 관련한 인사를 하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바쁘신 가운데도. 아니면 강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되게 당신 되게 멋진 사람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으로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근데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어떤 오류와 생각할 게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게 있죠. 내가 바쁘면 나는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거야. 나 오늘도 엄청 바빴잖아. 오늘도 정신이 없었어, 나 진짜. 오늘도 나는 잘 살았어. 난 쓸모 있는 인간이야. 또는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해. 자격이 있어. 왜? 난 오늘도 열나래. 난 오늘도 열심히 살았거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술만 먹고 난 오늘 살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억울해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한 번에 엄청 먹게 되잖아요. 왜?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도 나한테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쉽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쉽다. 영어로 하면 want. 선생님이 되게 원하는 거. 이거를 되게 쉽게 말하면 우리 선생님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선생님 뭐 할 때 좋아요? 그냥 이런 강연 듣는 것도 되게 좋고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강의만 좋아요? 김미경 원장님 강연도 좋아요? 됐어요. 말하지 말아요. 이미 얼굴에 다 써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를 소개할게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의 마지막 편지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이래요. 그분이 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계신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그러면 편지를 썼다 그러면 아주 옛날에 썼거나 최근에 의식이 완전히 돌아와서 쓰셨다는 건데 그래서 뭐 SNS에 엄청 돌아다녔어요. 뭐 회장님의 마지막 편지. 그 중에 되게 좋은 거, 그게 설령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은 거 소개할게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라예요. 이건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목 마를 땐 이미 늦은 거래요. 아프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받아라.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밥을 먹어라.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배 안 고픈데. 솔직히 배 안 고프잖아요. 그냥 헛헛해서 먹은 거잖아요. 그냥 정신이 헛헛해가지고, 뭐 아니면 뭐 언니들끼리 뭐 그냥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배고프지 않아도 밥을 먹으라는 없는데,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라는 있어요. 아프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받아라. 엄청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요, 나 너무 갈급한데, 그때는 오히려 늦어요. 언제가 좋으냐? 꾸준하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구원자를 바라지 말고. 김미화 원장님 강연도 꾸준히 보고 제 강연이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꾸준히 보고 근데 이렇게 소개할게요. 공부하려고 하거나 기억하려고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모든 내용도 늘 소개하지만 공부하려고 하거나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이 아니라면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때가 아니어도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러니 외우려고 하거나 암기하려고 하거나 학습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늘 좋았고 웃었으면 그냥 여기 끝나고 백화점에서 맛있는 거 잡수고 뭐 가방 하나 뭐 샤넬이나 디오르나 하나 사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기분 좋게 그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오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오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또 보세요. 여러분이 김창옥 TV를 구독하셨다면 빅데이터는 우리의 구독의 그 성향을 알아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사한 걸 또 추천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메인 창은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독한 것과 좋아요를 누른 것과 유사한 것을 빅데이터들이 자꾸 우리 눈앞에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최근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의 메인 창을 봐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상당히 유사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 남자분들 인스타그램 메인창 하신다면 메인창에 지금 한 10개, 20개의 사진인데 이쪽은 요가 강사님, 이쪽은 필라테스 강사님, 이쪽은 또 뭐 여성 의류 하시는 분, 뭐 이쪽은 또 풀빌라에 가가지고 또 와인잔으로 또 이렇게 비키니 입고 이런 거 하시는 분, 그런 게 막 6개, 7개 있다면 이런 게 왜 오지? 여러분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람을 설정하고 그래서 빅데이터가 알아낸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사를 30대, 40대, 레깅스, 그리고 풀빌라, 뭐 이렇게 뭐 관종, 뭐 이런 거를 알아서 그거를 계속 앞에다가 제시를 해줘야 이 사람이 볼 확률이 높으니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보시고 이것이 내가 자주 봐서 나한테 유익한 거라고 아니면 자주 보지 않는 게시물 설정 누르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는 또 알아내요. 우리가 그 삶을 보지 않기로 했다는 걸. 인생은 복잡하면 한없이 복잡하고 간단하면 한없이 간단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좋아하는 거 자꾸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보라는 거 해보세요. 김미경 원장님이 추천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해보세요. 그게 김미경 원장님이 지금 뭘 추천하냐면 제 강연을 많이 봐라 이렇게 추천하시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for example. 그러면은 원장님이 추천하는 거 해보세요. 그럼 다 맞아요? 아니에요. 뭘 하냐면 거기에서 누군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추천을 해보면 나한테 가장 적합화된 그 지점을 발견해내요. 그러면 그게 선생님 영혼의 골수가 되실 거예요. 그 골수가 어느 날 찾아보면 무기력하면서 딱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추천드릴게요. 운동을 병행해서 하는데 운동은 제가 보기엔 무기력할 때 해야 돼요. 근데 우린 뭐라고 생각하죠? 운동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좀 기운 차리고 그런 날은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운동 나 맘만 먹으면 나 바로 하잖아. 마음이 7년째 안 먹어진다고요. 다이어트? 나 그냥 하면 나 들어가. 나 알지 내 성격. 나 전에 막 17kg 빼고 그랬잖아. 마음 안 먹어진 지가 벌써 5년째라고요. 제가 보기에 운동은 우울해도 하고 피곤해도 하고 짜증나도 하고 그냥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 막 수면제 먹을 거야. 일단 운동하고 수면제 먹는 게 좋아요. 생각 자체를. 나 그냥 운동은 그냥 이건 그냥 하는 거다. 이거는 그냥 밥 먹듯이. 그러다 보면 근육에 힘이 붙잖아요. 뇌가 사고를 좀 더 긍정적으로 갖고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육 운동, 유산소라든지 하루에 이렇게 막 서울 사시는 분은 막 이렇게 그 한강공원 그런 데 좋잖아요. 한 80km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타이어 끌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하잖아요. 무슨 뭐 맨몸으로 그 심심하게 뭐 하러 가요, 그런 데를. 예. 근데 그러다 보면요,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몸에 힘이 없잖아요. 근육에 힘이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도 부정적으로 갖고 가게 돼 있어요. 뇌의 구조가 그렇대요. 선생님 운동 하시나요? 운동 계속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 많이 해야 돼. 일단 나가면서 타이어를 하나 사요. 타이어. 폐타이어 알죠? 예? 그런 거. 승용차 타이어 안 돼요. 선생님 지금 체격도 좀 있고 하시니까 가끔 지금 완전 예뻐지게 돼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예. 진짜. 그냥 우울증은 걸려도 운동해요, 그냥. 그냥 우울증 그냥 먹으면서 그냥 같이 해요, 그냥. 예? 뭔 말인지 알죠? 사람들이 요즘에 솔직히 너무 극단적인 생각, 자살할까 막 이런 생각 난다고요. 자살해도 운동을 하고 자살해야 돼, 그냥. 그런 사고로, 그냥. 예? 그냥 운동하면서 자살하겠다, 나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쨌든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도 운동하고 아프겠다. 우울증 걸려도 운동하고 아프겠다. 어쩔 수 없이 의지를 조금 줍시다, 운동하는데. 예.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준비된 게 없습니다. 아파지기 시작하는 몸에 일은 해야 합니다. 가끔씩 눈물이 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겠죠?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셔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들 다 출가시키고 혼자 생활하고 있고요.
김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준비된 게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가장 크겠죠. 아, 네,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좀 애들한테 많이 부족하게 해줬다 하는 생각이. 앞으로는 제가 제 거를 잘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한테 힘들지 않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도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일 하실까요? 지금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물리치료 일을 오래 하셨어요? 이제 결혼해서는 못 하고 있다가 작은 애가 5학년이 됐을 때 이제 일을 나가서 시작을 했고요. 한 25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리치료 하는 게 아무리 기술과 요령으로 하지만 그게 되게 기가 빠져나가는 거고 체력이 엄청 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워낙 전생이 개였는지 사람 보면 되게 좋아해서 오히려 이제 많은 얘기하는 거를 우리 교수님만큼 많이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저는 전생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는 거 보면 좀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할 때는 생각보다 힘들진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일을 해서 조금 준비를 해놔야 우리 애들한테 내가 손도 안 벌리고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나이가 있는데 몇 년을 더 일해야 될까? 그런 데 좀 지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남편분이 계신 거세요? 아니면은? 아니요. 헤어졌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요? 아니요. 작은 애가 대학교 졸업할 즈음에 헤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애들한테 살면서 그 힘든 부분을 참고 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은 애가 대학 졸업할 즈음에 헤어져서 그다음부터는 저 혼자 살고 있고 애들이 저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을 게 제 마음이 제일 아프고 그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드려야 되나? 남자친구 얘기 나오니까 밝아지시네요. 그게 가장 아쉬웠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자식 새끼들 다 필요 없죠. 다 커서 지들 알아서 사는 거죠. 뭐 저랑 다르지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인데 요즘 이제 뭐 방송을 좀 하잖아요. 그 TVN 김창욱 쇼 이렇게 혼자 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동료도 없고 선배도 없어요, 사실. 그거를 우리는 그 독고다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주는 입장이었잖아요, 선생님처럼 에너지를. 그러니까 몸으로도 해야 되고 말로도 해야 되고 환자의 상황도 봐야 되고 안 보는 것 같지만 순간 동시에 이 사람의 몸을 다 봐야 되고 내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리치료를 할 때는 내가 환자의 몸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환자한테 자 서서 거꾸로 돌아보세요.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제가 이게 지금 좀 어렵거든요. 어머니 덤블링 하셔서 허리를 이쪽으로 좀 갖고 와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엘보가 안 좋아. 엘보가 물리치료 하면서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 작가님들도 그 피사체에 맞춰 자기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자기가 그게 즐거운 사람, 좋은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힘든 게. 머리 자르시는 선생님들도 똑같고요. 고객님 말도 해야 되고 머리도 맞춰야 되고 또 우리 여성 고객님 머리에서 담배 냄새 많이 나는데 또 고객님 요즘 바닐라 향 바꾸셨네. 강연도 똑같고 물리치료도 똑같고 머리 해주시는 선생님도 똑같고 근데 그거를 좋아하니까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좋아하지 않았으면
아, 피곤하다. 피곤하다. 좀 설설해야 되겠다. 이랬을 텐데 이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방송에는 독이 쌓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끝나면은 이제 다 같이 동료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고 재미있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23년을 했는데 끝나고 동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끝나고 그냥 끝이에요. 그게 끝이야. 그리고 뭐 이제 피곤하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야 되고 또 내일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이 안개처럼 이렇게 쌓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남한테 또 파이팅을 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괜찮아, 파이팅. 남한테 힘 주려고 하고 난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고 자기의 성품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고 쌓여요. 그게 언제 터지냐? 주로 갱년기 전후에 터지거든요. 그때는 마음의 지반과 몸의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럼 글로 터지겠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집안이 터진 게 좋은 일이에요. 선생님이 전에 되게 지금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살짝 와, 우리 엄마라면 장난 아니었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을 아주 그냥 엄하게 다른 데 가서 아빠 없다는 소리 듣고 너 그런 거 엄마 싫어. 엄마 성격 알지?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 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여자야. 어머니 좀 이런 스타일이셨어요? 아니요, 전혀. 지금 사람들의 웃음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지금 딱 봐도 지금 센 엄마. 그 센 게 한 애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좀 셌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셌습니다, 어머니. 지금 느낌 자체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애들이 착하게 커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애들이 착하게 큰 거는요, 엄마가 세서가 아니라 엄마의 삶을 보고, 엄마의 가장 큰 말의 힘은 지식이 아니라 엄마가 살아온 삶을 보는 거거든요, 자식들은. 엄마가 무슨 뭐 지식으로 뭐 말하고 무슨 뭐 진리로 말하고 깨달음으로 말한다고 애들이 뭐 기죽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애들은 부모의 산 세월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살아온 삶, 그게 카리스마죠. 얼굴 인상 쓰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엄마가 정말 허투루 없이 살아내고 또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수십 년 계속 지키면서 살아낸, 그게 카리스마죠 뭐.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터진 게 너무 잘 된 거다.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트 자켓이 있었잖아요. 그 수트 자켓이 있는 게 되게 뭔가 포멀하고 딱 이렇게 무대에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벗을게요? 너무 무거워요, 그게. 어깨가. 간지는 나 보일지 몰라도 너무 무거워, 수트가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말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속으로 막 생각해요. 이거 벗고 나갈까? 그럼 너무 격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배에 계속 힘줘야 되는데. 배때기 자꾸 다운. 여성분들은 그런 거 좀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딱 서서 말할 때 조금 이렇게 배에 힘주고 몸의 태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있어야 돼. 지금 있어야 돼요. 아니, 제가 딱 봤거든요. 있어야 돼. 진짜 좀 그런 거 해야 돼요. 너무 편하게 살면 안 돼. 지만 편하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그러니까 이것도 저 나름 치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 내 간지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때로는 벗고, 그리고 똑같은 옷 입었다고 말해야지. 옷을 또 갈아입을 그만큼의 힘도 없다고 말해야지. 왜냐?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두 번째, 나처럼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대단한 지혜의 해안이 아니라 저도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그 시기를 지나고 있네요.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마음의 자켓을 한 번씩 벗자. 그게 애들한테든 주변 누구한테든.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냥 친구들만 많아요.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도 너무 센 척하지 말고 그 중에서 정말 나한테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조금 있는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조금만 5%만 그 5% 보여줄 정도의 관계성 있는 남자는 없어요? 없어요. 이 남자들이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이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한테 말고 선생님 자신한테 5%, 10%.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은 하세요? 시작해 보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뭐 어디 나가 보시려고요? 아멘 하려고요. 아, 교회. 가끔 금식기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내 의지로 한 끼, 두 끼 정도를 그냥 굶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우리가 곡식을 끊을 때 우리의 몸에 힘이 이렇게 빠지면서 나타나는 그 본질과의 이런 만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보통 고통이 오면 삶의 본질과 대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고통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으니 곡식을 끊어서 나의 에너지가 너무 많다면 곡식을 끊어서 삶의 본질과 이렇게 마주하자는 거죠. 그 금식 기도라는 건 뭐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한 끼, 두 끼 정도를 내가 딱 시간 정해서 딱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산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혼자 차 정도만 이렇게 마시고 그런 자기만의 기도. 그러면 뭔가 조금 너무 이때까지 힘들게 막 그러는데도 파이팅하고 환자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온 나 자신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와의 대면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은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 말대로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는 바라는 게 너무 많대요.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고 애들도 잘 컸으면 좋겠고 괜찮은 남자가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가 바랄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픈 자가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대요. 아픈 자는 뭐 하나만 바래요? 건강하게. 안 아팠으면 좋겠다만 바라잖아요. 근데 인간은 안 아프면 바라는 게 엄청 많아. 샤넬도 사야 되겠고 프랑스 똥도 사고 싶고 또 프랑스 똥에 어울리는 차도 바꾸고 싶고 또 그 차랑 어울리는 집 인테리어도 바꾸고 싶고 또 이 아름다운 가정의 느낌과 어울리는 남편도 바꾸고 싶고 그러니까 건강한 자는 바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짝의 금식 기도를 꼭 추천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제는 그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파이팅 했던 거에 80%만 하고 어색하지만 20%는 우리 자신에게 가져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선생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